안녕하십니까. 최한국 유튜브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히브리들의 이야기 가운데서 112번째 중세의 유대인, 주로 아시케나직 유대인을 중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중세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뿐이 아니고 모든 중세 사람들은 농노였어요. 지극히 작은 소수의 왕족, 그리고 귀족, 그게 1%, 2%, 그리고 98%는 전부가 농노였습니다. 농노. 농사 짓는 노예들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죠. 먹을 것도 부족하고요. 항상 착취당하고, 또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다 바칠 건 바치고 나머지 방앗간에 가도 방아를 찢는 사람들이 귀족이에요. 그러니까 귀족에게 방아 찢는 방아세를 내주어야 되고요. 또 세금을 내야 되고, 이와 같은 정말 처참한 중세 생활. 오늘날 유럽 사람들을 자유인이라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는, 정말 일하는 기계였습니다. 그래서 왕족이 있고 귀족이 있고 농노 제3등급으로 나누어졌는데, 이게 참 희한한 것이, 그러면 유대인은 어디에 속하느냐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왕족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또 그렇다 해서 농노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쁘게 말하면 등외품, 어떻게 말하면은 유대인들은 이 클래스에 들어가지 않는 D클래스라고요. D클래스. 그러니까 등외품, 아니면 그러니까 인간의 등수에 들지 않은 별종의 인간으로 취급을 받았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뭘 했느냐 이겁니다. 유대인들은 농노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왕족도 아니니까 주로 중개사업, 그 당시는 장사하는 걸 굉장히 천하게 생각했고요. 또 그리고 돈만 치는 것을 굉장히 천하게 지옥 갈 놈들이 돈을 만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유유대인, 그러니까 무역을 주로 했어요. 장사를 했고요. 또 그리고 금융업을 했고요. 또 그리고 중개를 했고, 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쪽 왕족과 저쪽 귀족 사이에 중매도 하고요. 서로 교통도 놔주고 중간 다리 역할을 하고, 또 그러면서 변호사도 하고요. 이와 같은 일을 했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등외품으로서 어떻게 보면 사회와 사회를 연결시켜주는 중개상이라 그럴까요? 윤활유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은 그 사회에 있어서 고급 관리들, 고급 귀족들, 왕족들 사이에 이 유대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교류 역할을 하고, 물건도 팔아주고요, 땅도 팔아주고, 그리고 방앗간도 팔고. 그 당시는 방앗간이 굉장한 업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을 유대인들이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빌려주고요.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별 상종할 일이 없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 귀족들, 왕족들에게는 꼭 필요한 존재예요. 언제까지 돈이 필요하다, 돈 좀 가져오라 하면 유대인은 어디에 가서 돈을 구해도 왕족을 갖다 주고 귀족에게 갖다 주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모든 인종들은, 왕족과 귀족을 뺀 모든 농노들은 미국에서 흑인들과 같은 사람, 오늘날 흑인 아니고 1950년대 그 이전에 흑인들과 같은 정말 비참한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귀족들은 귀족의 품위를 지켜야 되니까 결투도 해야 되고, 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씨앗도 필요하고, 또 그리고 자기들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 그래 돈이 필요하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은 어디 가서 가져오든지 돈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굉장히 귀족들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정말 말 잘 듣는 강아지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금융업이 그때부터 시작되었는데, 중세는 1000년이 넘게 돈 만지는 것은 악마의 놀이라 그랬어요. 악마의 놀이. 오늘날 와서 자본주의가 생기기 전인데, 그 당시 사실 유대인들은 자본주의를 했죠. 그 중세 시대도.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본주의가 전혀 알지 못한 그 시절에 유대인들은 돈을 가지고 사회 윤활유 역할을 하면서 살았는데, 심지어 게토 시대에도, 게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을 가두어서 사육하는 것이죠. 미국으로 말하면 완전히 슬럼 지역,
그러니까 깜둥이들만 살고 다른 민족은 그 들어가기가 무서울 정도. 그런 곳에다가 유대인을 가두어 키웠잖아요. 막 키운 거죠. 사육을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게토 안에서는 유대인들의 돈, 엄청난 재정이 그 안에 있어가지고 존 메르라고 하는 학자는 오늘날 자본주의가 유대인의 게토에서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낮에 가서 돈을 벌고 돈을 가져오면은 그것을 그 게토 안에 있는 회계부장이 전부 돈을 거두어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귀족들이나 왕족에게 이자놀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참 희한하죠. 낮이 되면은 그 귀족들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고 돈을 벌어가지고 가져오면 저녁이 되면 귀족들이 고개를 굽실거리면서 와서 게토의 유대인들에게 돈을 빌려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이 게토라고 하는 중세 시대, 그러니까 게토가 1515년에 생겼는데 그때부터 나치의 히틀러가 제2차 세계 대전을 끝날 때까지 이제 계속되어진 이 게토 사회. 이 게토 사회는 정말 유대인들의, 나쁘게 말하면 가두어 죽이는 거지만은 그 속에서 학교가 있고요, 음악 학교도 있고요, 어업도 생기고 의학도 생기고 모든 기술이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중세 귀족들이 유대인들이 사는 집 부근에 가서 살기를 원했어요. 왜? 그 사람들은 학문을 좋아하고 공부를 좋아하고 그들의 자식을 키우는 것도 정말 유럽 사람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훌륭하게 품위 있게 키우니까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자식을 키우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 오늘날 어느 도시에 가든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은 아주 고급 동네거든요. 제일 비싼, 부동산이 제일 비싼 지역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도 그와 비슷했어요. 심지어는 게토에 가둬놓고 있었지만은 유대인들이 그 부근에 같이 살면서 같이 지내기를. 그런데 그 게토가 있었고, 이제 시골에 유대인들이 농사를 짓고 살고 있었는데 그것을 슈데틀이라 그래요. 그것도 일종의 게토인데, 농촌은 워낙 땅이 광활하니까 그 사람을 가두어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을 몰아가지고 차별을 하기 위해서 슈테틀이라고 하는 그런 집단 마을을, 오늘날 그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기부제라고 하는데 그 비슷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잘 해주기 위해서 그 유대인 가운데 가장 돈 많은 그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슈테트를 사가지고 자기 민족들에게 나누어주는 그와 같은 좋은 일. 하여튼 유대인들은 돈이 많거나 없거나 간에 자기 민족은 생명을 바쳐가면서도 노예로 잡혀가면 돈을 주고 가서 또 그 사람들 풀어와서 자유를 시키고 공부를 시키고 회당에서 다 공부시키고 이와 같은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세 삶은 비참했지만은, 정말 너무 비참했지만은 유대인들의 삶은 그 비참 속에서도 정말 용광로처럼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그와 같은 엄청난 문화 집단, 경제 집단, 정치 집단이 되어가지고, 심지어 그 좁은 땅 속에 유대인을 가두어 놓으니까 그 많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고층 빌딩을 게토에서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세시대의 고층 빌딩은 전부 유대인들의 작품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만큼 어려운 삶 속에서도 유대인들을 기죽지 않고 빛나는 인생을 살았다. 오늘은 중세에 있어서 유대인들의 삶, 아슈케나직의 삶, 그들은 왕족도 귀족도 그리고 농노도 아닌 제3등급 B클래스로서 중세의 경제와 사회와 경제, 정치 문제를 쥐락 폈다 묶었다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힘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다. 오늘 이런 유대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도 결국은 돈이에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싫어할 필요가 없고 또 우상화할 필요는 없지만 돈은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문제다. 이렇게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